2018년 당뇨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무려 303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2010년에는 201만 명 수준이었으나 8년 새 100만 명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뇨는 사실 완치가 불가능하고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당뇨는 생활 습관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데, 특히 식습관을 바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가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혼입니다. 약혼을 들어는 봤지만 직접 섭취하신 분은 그리 많지 않을 텐데요. 약혼은 건강에 유익한 채소로 웰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그 효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약혼은 천연 다당류와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당뇨를 앓고 계시다면 피가 끈적끈적하면서 탁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약혼이 탁한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류와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야 하는 당뇨 환자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약혼은 뿌리와 긴 고구마와 비슷하고 마와 배가 생각나는 달달한 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약혼에는 올리고당의 일종인 프룩토올리고사카라이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단맛이 나지만 당 조절을 하는 데에는 유익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야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페놀도 풍부하기 때문에 동맥 경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외에도 카테킨, 테르펜, 플라보노이드와 칼슘, 칼륨 등이 있어 다이어트 효과와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더운 때에는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만든 후에 먹는다면 천연 아이스크림이 될 수 있습니다. 더위는 물론 갈증을 해소해주기 때문에 여름철 건강 간식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약혼은 수확한 후에 실온에 오랫동안 숙성을 하면 더욱 달아진다고 합니다. 당 조절 때문에 당분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에게 약혼은 정말 좋은 채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둥글레입니다. 둥글레는 우리가 뿌리를 말려서 볶아 차로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둥글레에는 베타시토스테롤과 스티그마스테롤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당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시다면 포도당 분해 호르몬인 인슐린이 부족해 혈당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베타시토스테롤과 스티그마스테롤이 체내 포도당 이용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혈당을 낮춰주는 것이죠. 이 성분들은 혈당 억제제나 항당뇨제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은 보리차보다는 둥글레차를 마시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둥글레의 효능은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비타민 A와 같이 해독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체내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여기에 자양강장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면서 혈기를 왕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양지초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혈당과 혈압까지 낮춰주기도 하므로 중장년층의 건강에 특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산화 작용까지 해준다고 하니 정말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둥글레를 차로 끓여서 먹기를 원한다면 뿌리에 약효가 많기 때문에 뿌리를 손질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에 있는 유효 성분들은 높지 않은 온도에서 끓이거나 볶을 때 더욱 증가한다고 하니 손질 시 온도를 조절하는 것에 특히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양파입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채소를 꼽는다면 양파를 빠뜨릴 수 없을 텐데요. 양파는 볶아서 먹기도 하고 삶아서 먹기도 하는 등 조리법도 참 다양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양파는 요리에 자주 등장하는 채소인데 이 양파가 당뇨병 환자에게도 이롭다고 합니다. 양파에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을 내리게 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치료와 당뇨에 의한 합병증 방지 및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당뇨로 인해 생기는 합병증 중 대표적인 동맥경화와 고혈압, 심근경색 등의 예방과 치료에도 효능이 있다고 하니 당뇨 환자라면 꼭 이 양파를 챙겨 드시는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또한 혈관에 있는 기름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혈관 청소부라고도 불리는 양파는 항산화 작용과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퀘르세틴과 페코틴이 들어있고 뼈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칼슘까지 들어있는 등 참 유익한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파는 다양한 조리법으로 먹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볶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에 백종원 씨가 양파볶음 레시피를 공개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양파볶음을 요리에 활용한다면 은은한 단맛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불에 익힌다면 매운맛은 사라지고 단맛이 풍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파에 튀김옷을 입혀서 튀겨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만약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된다면 양파를 같이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먹게 된다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발화현미입니다. 이 발화현미로 밥을 짓는 것이 당뇨 환자에게 추천되는 식습관입니다. 현미가 발화되는 과정에서는 당뇨병의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소가 생성되기 때문인데요. ASG라는 화합물이 혈당의 균형을 맞춰주면서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현미와 백미의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벼의 껍질을 벗겨내는 도정 과정에서 겨층을 완전히 벗겨내 하얗게 도정한 것이 백미고 왕겨만 제거하는 것이 현미입니다. 우리가 아는 현미, 흑미, 백미는 쌀의 가공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품종이 다른 것은 아니랍니다. 현미는 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효능을 담았기 때문에 건강에 참 이로운 곡식입니다. 발화현미는 현미가 발화하는 데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수분과 산소를 공급해줘 인공적으로 싹을 텄 현미를 말한답니다.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가 풍부하면서 항동맥 경화 작용을 하는 토코트리에놀까지 들어있고요. 불포화 지방산과 함께 중금속을 해독하는 피치산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사량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고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영양이 풍부한 현미지만 특유의 식감 때문에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화현미는 현미가 싹을 틀 때 겉껍질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백미처럼 밥을 지어도 부드러우면서 찰기가 돌아 굉장히 맛있답니다. 다섯 번째는 청국장입니다. 구수한 콩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청국장은 제대로 먹으면 밥 한 공기는 뚝딱 해치울 수 있을 정도의 밥도둑이라고 하죠. 특히 청국장은 찌개로 먹는 분들이 많은데 워낙 냄새가 심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기도 합니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을 비롯한 7개의 대학 및 연구기관이 추진한 한국형 글로벌 장건강 프로젝트에서는 청국장의 항당뇨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바 있습니다. 청국장을 섭취할 때 포도당 자극에 의해 인슐린 분비능과 세포가 성장하는 결과를 얻은 것이죠. 청국장은 일반 콩보다 훨씬 소화가 잘 되는데요. 사실 콩이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국장은 발효가 돼 소화가 잘 되면서 콩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청국장은 대부분 찌개로 먹지만 요즘에는 청국장을 가루로 해서 먹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된장처럼 생으로 먹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으로 먹는 방법이 가장 제대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는 5가지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당뇨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르게 형성하며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당뇨병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로운 음식들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통해 찾아뵙겠습니다.